중남미의 페루가 K방산의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 페루 정상회담을 계기로 K방산 대표 기업들이 잇따라 수출 확대 협약을 체결하며 동남아와 유럽, 중동을 넘어 중남미로 보폭을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업체별로 특화된 잠수함, 전차, 전투기 등을 앞세워 페루 육해 공을 책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에 대한 공동생산 협약까지 맺자 인도네시아 매체에서 초조한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D연대는 지난 16일 APEC 2024가 열리고 있는 페루 리마에서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와 잠수함 공동 개발을 통한 페루 산업발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을 비롯해 주원우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 대표, 세사르 베나비데스 시마조선 소장 등 양국 정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시마조선소와 중남미 방산수출 역사상 역대 최대 금액인 총 6,406억 원 규모의 함정 내척에 대한 현지 건조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함정 공동생산에 이어 페루 해군 맞춤형 개발과 현지화 등 산업 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향후 15년간 페루 정부 및 해군과 전략적 파트너로서 후속 함정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이날 현대로템도 페루 리마에서 페루 육군 조병창과 K2 전차 및 차륜형 장갑차 등 지상무기에 대한 총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페루 육군 조병창의 획득 절차상 향후 진행될 개별 실행계약 체결 이전에 하는 절차로 지상무기 공급 사업의 총 물량과 사업 규모를 결정하고자 체결됐습니다. 이후 실행계약에는 각각의 납기와 상세사양, 교육훈련, 유지보수 조건 등 세부사항이 명기될 예정입니다. 현대로템은 지난 5월 페루 조병창이 발주한 차륜형 장갑차 공급 사업을 수주해 중남미 시장 최초 진출을 성공한 데 이어 이번 협약 체결로 K2 전차와 계열전차, 차륜형 장갑차 후속 물량 등 지상무기 체계 전반에 걸쳐 공급하게 됐습니다. 페루에 처음 수출되는 차륜형 장갑차는 우수한 기동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도 신속한 병력 수송이 가능한 보병 전투용 장갑차입니다. 현대로템은 2003년 차륜형 장갑차 자체 개발 착수 이래 현재까지 500여 대를 육군에 인도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로템의 총괄 협약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보다 구속력이 더 강한 계약이라며 향후 페루에서 발주하는 전차와 장갑차 계약은 현대로템과 하겠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도 같은 날 페루 국영 항공 전문 기업인 세만과 KF-21 부품 현지 공동 생산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페루는 2012년 KT-1P 20대를 도입했으며 이중 16대는 세만이 페루 항공산업진흥을 목적으로 현지 조립을 맡았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향후 페루가 KF-21을 도입하면 부품 공동생산까지 협력 범위가 확대되어 양사 간 항공산업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페루는 국산 항공기의 중남미 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 국가로 현재 수호이 25와 미그 29 등 노후 항공기 교체를 위한 차세대 전투기 사업 후보 기종으로 KF-21과 FA-50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페루 공군의 전투기 획득 사업에 다목적 전투기 FA-50과 차세대 전투기 KF-21로 구성된 패키지 제안을 함으로써 한정된 예산 내 최적의 성능과 효율을 선보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검증된 KT-1과 T-50 계열 항공기의 조종사 훈련 효율성 및 우수한 전투 임무 성능은 물론 KF-21로 이어지는 한국 공군의 국산 항공무기 체계에 기반한 것으로 향후 페루 공군의 항공전력 강화와 한 페루 간 전략적 안보 협력이 기대됩니다. 강구영 카이 사장은 페루가 KF-21과 FA-50까지 도입하게 될 경우 카이의 주력 고정익 라인업이 완성되는 첫 수출국이 된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페루를 생산기지로 거점화해 전투기 교체가 시급한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3일 브라질에서 개최된 2024년 중남미 연합공중훈련에 페루 공군의 KT-1P가 참여해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산 항공기의 우수성을 선보이고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습니다. 한국과 페루의 KF-21 보라매 전투기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면서 인도네시아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매체가 발빠르게 이 소식을 보도하며 경계심을 갖는 분위기입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18일
한국, 페루와 KF-21 보람의 전투기 제작 협력, 인도네시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매체는 페루가 현지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국가 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며 인도네시아도 이에 해당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의 경우 페루의 참여는 KF-21 프로그램에서 최적의 혜택을 보장받기 위해 한국과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페루의 움직임은 부품 생산과 항공기 운영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의 참여를 가속화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매체는 이전 한국과 KKT 1피 훈련용 항공기 생산 프로젝트를 성공한 점도 주목했습니다. 이번 페루 공군정비단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의 MOU를 통해 국제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올린 매체의 기사에서는 한국은 전 세계의 항공우주회사와 접촉했지만 오직 인도네시아만이 KF-21 보람의 제작을 돕고 싶어한다고 게재했었습니다. 이 기사에는 한국인 인도네시아, 터키, 사브, 보잉, 록히드 마틴 등과 잇따라 접촉해 KF-X 공동개발서를 제출했지만 인도네시아만이 제작에 참여하겠다고 했다며 의기양양됐습니다. 마치 아무도 협력하려고 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인도네시아가 선심쓰듯 참여한 거란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 말인즉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질질 끌며 축소해서 제시해도 감사하라는 투로 보였습니다. 기사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솔직히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협력하는 주된 이유는 개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번 거래를 통한 주된 목표는 동남아 국가에서 전투기를 동시에 생산하고 무기 수출에 기여하고 KF-X 홍보에 기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페루와의 강력한 협상이 체결되면서 인도네시아는 태도를 바꿔야 할 판입니다. 매체는 인도네시아 역시 KF-21을 공유 기술 진보의 상징으로 만들면서 글로벌 방위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 중 하나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열심히 배우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뜨뜻미지근했던 인도네시아의 참여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 매체는 미 언론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지난달 28일 게재된 KF-21 보람의 한국의 부분 스텔스 전투기라는 기사를 인용한 평가를 싣기도 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KF-21은 공식적으로 스텔스 전투기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레이더의 전반적인 반사 설계는 적의 지대공 레이더 배열에 대해 어느 정도 지연된 탐지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KF-21은 다양한 5세대 설계 요소를 결합하면서도 구형 4세대 플랫폼과 같은 외부 탄약을 탑재할 수 있는 독특한 항공기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KF-21은 4.5세대 전투기인 것입니다. 미 공군 대장인 찰스 브라운 대장은 이러한 4.5세대 전투기에 대한 효용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는 국방비에서 F-22나 F-35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로우급 전투기의 디지털화로 변화를 꾀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 것입니다. 현재 미공군 전투기 전력의 기령은 평균 31년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경쟁자들보다 너무 많다고 찰스 브라운 대장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장 전투 능력이 아직은 부족한 F-35나 그 이전에 만들어졌지만 작전 능력이 부족해 대규모 개량을 앞둔 F-22 이외에도 기존의 낡은 F-15와 F-16은 한 번 물갈이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브라운 대장이 명언을 남깁니다. 나는 우리가 가진 항공기들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적절한 용도의 적절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당신이 페라리가 있다고 해도 매일 타고 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페라리는 주말에 타고 다니는 게 적절한 용도다. KF-21 흥해라. 이상 시온TV였습니다.